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한옥마을 근처의 고풍스러운 결혼식장. 공기 중에 가을 단풍 냄새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아연은 거울 앞에 서서 하얀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오늘은 절친인 수민의 결혼식 날. 수민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였다. 하지만 아연에게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독을 더 날카롭게 새기는 칼날이었다. 아연아, 너 왜 그렇게 창백해? 피곤한가 봐. 수민이 샤워실처럼 꾸며진 드레싱 룸에서 웃으며 물었다. 신부 샤워. 한국 전통 결혼식에서 신부가 목욕하며 불운을 씻어내는 의식. 하지만 요즘 결혼식은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친구들이 모여 신부를 씻기고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따뜻한 시간으로 변했다. 아연은 그 자리에 유일한 레즈비언으로 서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이성애자, 결혼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을 속삭이며 웃고 떠들었다. 신랑 오빠 진짜 멋져. 너도 빨리 남자 만나서 결혼해. 누군가의 말에 아연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수민의 언니가 들어왔다. 얘야, 다들 준비됐어? 신랑 쪽에서 케이크 가져왔대. 주방에서 아예가 직접 만든 거래. 아예. 그 이름이 아연의 귀에 스쳤다. 아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예는 수민의 사촌으로 요즘 유명한 웨딩 케이크 디자이너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케이크는 서울의 결혼식장에서 필수 아이템. 하지만 아연에게 아예는 그 이상이었다. 2달 전 우연히 만난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나눴던 이야기. 난 사랑이 무섭지 않아.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만 만나고 싶어. 아예의 그 말은 아연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이후 아연은 아예의 SNS를 훔쳐보곤 했다. 아예의 사진 속 미소는 아연의 일상에 스며들어 고요한 파문을 일으켰다. 샤워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한복을 차려입은 채 결혼식장 홀로 이동했다. 아연은 후미에 서서 수민의 등을 바라보았다. 수민의 신랑, 민주는 잘생긴 IT 기업가였다. 완벽해 보이는 커플. 하지만 아연은 알았다. 세상이 요구하는 관벽이 때론 가슴을 짓누른다는 걸. 그녀 자신처럼. 레즈비언으로 살며 가족의 시선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숨쉬는 삶.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속삭임이 영역이었다. 프라이드 행진은 있지만 일상은 조용한 투쟁.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연은 화장실에 들렀다. 복도를 지나 주방 쪽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해. 수민 누나가 알면. 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 아예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주방의 나무 테이블 위에 웨딩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민준과 아예가 서 있었다. 민준의 손이 아예의 어깨를 감싸고 아예가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아예야,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야? 이 결혼은 가족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너지. 민준의 속삭임이 아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손에 쥔 한복 소매가 구겨졌다. 아예 그 아예가 민준의 비밀 연인? 게다가 신랑이. 아연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하필 아예일까? 그녀는 아예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카페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연은 일부러 수민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 중 하나가 아예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아연은 주방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아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예의 눈빛, 그 안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민준과의 그 장면은 사랑처럼 보였을까? 아니, 아연은 직감했다. 그것은 속박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는 사랑, 이성의 결혼은 정상의 껍데기. 아예도 아연처럼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아연은 자리로 돌아가 미소를 지었다. 수민이 민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장면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아연의 시선은 아예를 찾고 있었다. 아예는 주방에서 케이크를 들고 홀로 들어왔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케이크 위에 장식된 한글 영원이라는 글씨가 아이러니하게 빛났다. 아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 난 알아. 그 무언의 대화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의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테이블 위에 올린 한우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아예의 케이크. 손님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아연은 입맛이 없었다. 그녀는 슬쩍 주방으로 향했다. 아예가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예 씨, 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예가 돌아보았다. 아연 씨. 무슨 일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아연은 문을 닫고 다가갔다. 방금 봤어. 민준 오빠랑 아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발. 말하지 마. 수민 누나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아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그런 사람이야? 너도 레즈비언이잖아. 나처럼. 그 말에 아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알았어? 아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카페에서. 내 말 잊지 않았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이라고. 아예가 웃었다. 쓰디쓴 웃음. 맞아. 난 레즈비언이야. 하지만 민준 오빠는 내 가족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가 나한테 오빠처럼, 연인처럼 대해줬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야. 그냥 도망쳐. 두 여자의 시선이 얽혔다. 주방의 불빛 아래 아예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아연은 손을 뻗어 닦아주고 싶었지만 멈췄다. 이 순간 그들의 감정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안개였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결혼식의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고통을 나누었다. 아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밀을 지킬게. 하지만 너를 구하고 싶어. 피로연이 무르익을 무렵 아연은 수민을 찾아갔다. 수민아, 행복해. 수민이 웃었다. 당연하지. 민준 오빠랑 같이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아연은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수민의 행복 뒤에 숨겨진 진실. 그녀는 아이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파국을 아직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결혼식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DJ가 트로트와 케이팝을 섞어 틀고 손님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춤을 췄다. 한국 결혼식의 전형적인 풍경, 가족 중심의 따뜻함과 현대적인 자유로움이 어우러진 밤. 하지만 아연에게는 그 모든 게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테라스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바람이 차가웠다. 한복 치마가 펄럭였다. 여기 있었네. 아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아연이 돌아보았다. 아예는 앞치마를 벗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미안해. 갑자기 사라져서 아연이 말했다. 아예가 다가와 난간에 기대었다. 아니야. 나야말로. 내가 봤을 텐데 왜 아무 말 안 한 거지? 수민 누나한테 말할 수도 있었잖아. 다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나도 알아. 이 사회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혹한지. 아예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가족은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왜 남자 안 만나? 라고 해. 민준 오빠는 유일한 이해자였어. 그가 나한테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해줬지. 하지만 이제는 그조차 속박이 돼.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스며들었다. 아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오빠랑 진짜 연인처럼. 아예가 웃었다. 아니, 그냥 위로. 오빠도 비밀 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한테 기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난 진짜 사랑을 꿈꿔. 그 말에 아연의 심장이 뛰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테라스의 조명 아래 아예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아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도 그래? 카페에서 만난 날부터 내가 떠올라. 내 미소, 내 말. 아예가 놀란 눈으로 아연을 보았다. 정말 나도 너를 생각했어? 그날 비가 오던 창가에서 내가 말한 자유로운 삶이 부러웠어. 그 순간 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아연의 손이 아예의 손에 스쳤다. 부드러운 온기. 그 접촉은 전기처럼 퍼졌다. 하지만 그 로맨틱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문득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예. 어디 갔어? 아예가 황급히 손을 뗐다. 가봐야 해. 그녀는 아연에게 속삭였다. 내일 홍대 카페에서 만나줄래? 이야기 더 하고 싶어. 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예가 사라지자 아연은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없던 서울의 밤하늘.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희미한 빛이 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아연은 수민의 신혼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수민 부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서울은 평소의 소란으로 돌아왔다. 아연의 핸드폰에 아예의 메시지가 왔다. 늦어서 미안. 곧 갈게. 아연은 창밖을 보았다. 가을 잎이 떨어지는 거리.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부모님의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일상.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가봤지만 진짜 연결은 없었다. 아예는 달랐다. 그녀의 솔직함이 아연을 끌어당겼다. 아예가 도착했다. 캐주얼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 커피 마실래? 아예가 웃으며 물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아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산에서 자라며 바다를 보며 꿈꿨던 자유. 난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만 가족은 단정된 직업이라고 해서 결혼식 플래너로 전향했지. 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아. 하지만 회사에서 여자답게 딥으라는 말에 지쳐 공통의 고통이 그들을 가까워지게 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다. 아연 씨, 나 민준 오빠랑 끝내야 할 것 같아. 아예의 말에 아연이 놀랐다. 정말. 수민 누나가 다예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도 동의할 거야? 우리 둘 다 자유로워져야 해. 그리고 너랑 더 알고 싶어. 아연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아예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나도. 천천히 가자. 그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단풍이 물든 산책로.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한국의 가을, 로맨틱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연의 핸드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아이의 비밀을 안다면 조심해. 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민준. 아니면 다른 사람. 그녀는 아이에게 말했다. 조심하자.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 때문일 거야. 민준 오빠 엄마가 의심스러워해. 그 주말 아연과 아예는 은밀한 데이트를 했다. 명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고 길거리에서 호떡을 먹었다. 이게 진짜 삶이야. 아예가 속삭였다. 아연은 동의했다. 하지만 밤에 아연은 악몽을 꾸었다. 주방에서의 그 장면, 민준의 손이 아예를 감싸는 꿈 깨어나서 울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드디어 아예가 민준과 대면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준을 만나 카페에서. 아연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오빠, 우리 끝내자. 난 이제 내 길을 갈게. 아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예야,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가족이, 하지만 아예는 일어섰다. 오빠도 수민 누나 사랑해. 진심으로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미안해. 아연이 아예를 기다렸다. 끝났어. 아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민준의 눈빛이 용서받지 못한 상처처럼 보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거리를 밝히고 사람들이 코트를 여미며 지나갔다. 아연과 아예의 관계는 꽃피듯 피어났다. 주말마다 만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았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따뜻해. 바연이 말했다. 아예가 웃었다. 나도. 내가 내 자유야.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눈 내리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아예의 가족이 문제였다. 부산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서울로 찾아왔다. 아예야, 언제 결혼할 거니? 나이도 찼잖아. 어머니의 말에 아예는 침묵했다. 엄마,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민준이랑은 어때? 수민이랑 잘 사는 거 봤잖아. 아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과의 비밀이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냥 친구야. 아연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연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지만 아연 자신도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의 전화. 아연아, 회사 동료 소개해줄까? 좋은 남자래. 아연은 아니야. 엄마애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울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한국에서 레즈 커플로 사는 건 용기야. 하지만 지켜봐. 주변의 반발이 클 수 있어? 그리고 폭풍이 닥쳤다. 민준의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민준이 술에 취해 실어난 탓이었다. 아예 그년이 내 아들을 유혹했어. 민준 어머니의 분노가 아예에게 쏟아졌다. 전화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우리 집안 망칠 셈이야. 아예는 울며 아연에게 달려왔다. 아연아, 어떻게 해? 다 끝났어. 아연은 아예를 안고 속삭였다. 함께 이겨내자. 도망칠까? 제주도로. 하지만 도망은 쉽지 않았다. 수민이 알게 되었다. 신혼여행 후 민준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챈 수민이 아연에게 물었다. 아연아, 민준 오빠랑 아예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아연은 망설였다. 수민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게 하려 했어. 수민의 눈물이 흘렀다. 나 어렴풋이 느꼈어. 오빠가 나한테만 있지 않았다는 거이. 하지만 아예? 왜? 배신의 고통이 수민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아연은 수민을 안아주었다. 아예는 오빠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위로였어. 진짜 사랑은. 나랑. 그 말에 수민이 놀랐다. 너랑. 레즈비언. 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아연아,
너 왜 이제야 말해? 두려웠어. 내가 날 이해해줄까봐. 수민이 한숨 쉬었다. 난 내 친구잖아.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이 결혼 어떻게 하지? 충돌의 고조부. 민준이 아연을 찾아왔다. 아연 씨, 왜 아예를 꼬드긴 거야? 오빠가 왜 내가 레즈비언인지 몰랐어. 민준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아연은 차분히 말했다. 오빠, 아예를 풀어줘. 내 결혼은 내 선택이야. 하지만 아예의 삶을 망치지 마.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아연의 손이 떨렸다. 이 반응이 더 큰 폭풍을 예고했다. 아예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가족 모임에서 아예를 압박했다. 레즈비언.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아예가 울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나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년이 아연이냐? 당장 헤어져. 소문이 퍼졌다. 아예의 직장, 띵플래너 회사에서조차. 아예 씨, 그런 소문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상사의 말에 아예는 사표를 냈다. 아연은 절망했다. 우리 포기할까? 하지만 아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시험이야. 한국에서 사는 우리, 포기하면 안 돼. 두 사람은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했다.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거리. 우리는 여기 있어. 구호를 외치며 손을 잡았다. 그날 그들은 서로의 힘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아연의 집 앞에 민준이 서 있었다. 아예를 데려가. 안 그러면 수민이랑 이혼할 거야.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고조부의 밤, 아연과 아예는 숨어 지냈다. 작은 모텔에서 서로를 안고 떨었다. 사랑의 바연의 속삭임. 영원히 와예의 대답.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아예. 나와. 아예가 문을 열었다. 오빠, 그만해. 난 아연이를 사랑해. 민준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나 오빠는 그냥 내가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 그의 눈물이 흘렀다. 배신의 고통이 모두를 삼켰다. 수민이 개입했다. 민준아, 우리도 이야기하자. 그녀는 민준을 데리고 갔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수민의 결단이 모든 걸 바꿨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아예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집으로 오지 마. 어머니의 마지막 말.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아연과 아예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었다. 수민과 민준은 상담을 받으며 결혼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는 친구로 남자. 수민의 말에 아연은 안도했다. 민준은 사과했다. 미안해. 내 약함 때문에. 그는 자신의 바이섹슈얼 정체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치유의 길을 찾았다. 아연과 아예는 새 출발을 했다. 아예는 프리랜서로 케이크를 만들며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케이크, 무지개 색으로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아연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LGBT 테마의 일러스트를 그렸다. 내가 영감이야.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 살았다. 매일 아침 김치찌개 끓여 먹고 저녁에 산책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자랐다. 가족과의 화해는 더뎠다. 아연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아연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눈물 어린 대화. 아예의 어머니는 더 오래 걸렸다. 하지만 아예의 편지. 엄마, 나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가 마음을 열었다. 천천히 와. 어머니의 말.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걸을 때 힐끔거림.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프라이드 행진에서 연설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청중의 박수. 그들의 이야기가 작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어느 가을날 두 번째 결혼식. 수민의 리셉션에서 아연과 아예는 초대받았다. 주방에 서서 케이크를 자르는 아예. 아연이 속삭였다. 기억나. 여기서 시작됐지. 아예가 웃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이야기야. 손님들 앞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용감한 키스. 박수가 터졌다. 수민의 미소. 행복해, 친구들아.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희망. 아연과 아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비가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영원히 그들의 약속.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사랑은 피어나는 꽃이었다. 가슴 아픈 여정 끝에 그들은 자유를 찾았다.